자, 그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역시 그 물리원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약간 조금 추가됩니다. 내용이. 반사파의 위상은 물리원에 없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라는 게 있는데요. 반사 중에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렇게 위상이 바뀌는 반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루로 갔는데 골로 나오는 게 있고, 마루로 갔는데 마루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고정단 반사가 아까 그 기타 줄 있죠. 기타 줄은 끝이 마디가 되는 이유가 들어가는 녀석하고 나오는 녀석의 위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항상 그 고정점은 마디가 됩니다. 마디. 이 정도만 그냥 하고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속도 소환매질, 밀란매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환매질, 밀란매질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항상 두 매질의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매질이 소환매질이고, 맞나? 헷갈리는데요. 소환 맞습니다. 소환매질이 속도가 빠른 매질이고 밀란매질이 항상 속도가 느립니다. 이게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뭔가 밀하다가 뭐 약간 뭔가 뻑뻑하다 그러면 가기 힘들다, 느리다 막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맞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냥 소하다 밀하다 그냥 그런 뜻입니다. 밀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사실 실제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넘어갑시다. 대충 하고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질이 달라지면 파동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반사 아니면 굴절력. 근데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 했는데 사실은 두 개가 같이 일어납니다.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흡수도 있습니다. 근데 흡수는 뭐 굴절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굴절에서 들어가서 흡수되니까. 그래서 뭐 에너지적으로 보면 입사한 파동의 에너지는 반사한 파동의 에너지와 굴절한 파동의 에너지를 합친 거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일어나고요. 반사는 간단합니다. 입사하고 반사각이 같습니다. 뭐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항상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을 얘기합니다. 이게 또 그거하고도 관계 있어요. 이게 면벡터의 방향입니다. 파동의 경계면의 면벡터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이루는 각을 얘기합니다. 자, 매질 1과 매질 2가 있는데요. 우리 반사는 그냥 1하고 끝이고 안 볼 거고요. 박스에 비워두지도 않았죠. 세타 1과 세타 1 프라임이 같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 굴절을 볼 겁니다. 굴절.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굴절하면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굴절이 왜 되느냐. 매질이 달라지면 파동의 전파 속력이 달라지니까 굴절이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굴러간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입자도 굴절하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탁 지나가면 이제 이 바퀴 두 개가 다른 매질에 존재하게 되죠. 근데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려면 얘보다 이쪽이 속력이 더 빨라야지 이렇게 회전하겠죠. 이렇게 판별해도 돼요. 그래서 이쪽이 더 매질 1이 속력이 더 빠릅니다. 매질 1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유도는 나중에 그 문제 풀면서 해볼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법선과 이루는 이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문제 풀 때는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돼요. 그럼 그게 이제 더 큰 쪽이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 이제 요 유도는 좀 이따 해볼 건데 식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V1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됩니다. V1과 V2는 각각 매질 1, 매질 2에서의 속력이고 세타 1, 세타 2는 각각 매질 1, 매질 2에서 법선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책에 따라서 V1 나누기 V2는 뭐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 뭐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저는 이꼴로 기억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야지 1, 1, 2, 2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순서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V1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죠. 이 법선과 파동이 진행하는 경로가 이루는 각은 90도가 최대값이거든요. 0도에서 90도 사이니까 0도에서 90도 사이에는 사인이 클수록 세타가 클수록 사인이 크죠. 사인 세타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큰 쪽이 속력도 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수를 큰 수로 나누고 작은 수를 작은 수로 나눠야지 등식이 맞잖아요. 그래서 세타1하고 세타2를 비교해보면 세타1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V1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는 같습니다. 매질이 달라져도. 그럼 파장이 어디가 길겠어? 매질 1에서 파장이 더 깁니다. 그래서 파장이 달라지면서 속력이 달라집니다. 매질이 달라지면. 그럼 이제 단기 기억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매질 1과 매질 2 중에서 누가 밀한 매질이겠습니까? 매질 2. 예, 맞습니다. 아, 기억력이 괜찮네요. 여기 밀한 매질이에요. 여기가 소환 매질이고 상대적으로 빠른 매질이 소환 매질입니다. 상대적으로 느린 매질이 밀한 매질입니다. 그럼 물하고 공기 중에서 물은 밀한 매질이냐 소환 매질이냐 이거는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물하고 공기를 비교했을 때 소리의 입장에서는 누가 밀한 매질이에요? 공기가 밀한 매질이고 물이 소환 매질이에요. 근데 물과 공기를 비교하는데 전자기파의 입장에서는 누가 밀한 매질이에요? 물이 밀한 매질이에요. 왜냐하면 전자기파 입장에서는 물에서가 느리고 공기에서 빠릅니다. 근데 물하고 공기가 거꾸로죠. 파동의 종류가 무엇이냐, 매질이 무엇이냐, 무엇을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소하다 밀하다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소환 매질, 밀한 매질은. 그래서 소하다 밀하다가 좀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추가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원에도 있는 건데 요거는 요 위에 있는 식은요 역학적 파동이든 전자기파든 다 성립되는 식입니다. 일반적인 굴절의 법칙이고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전자기파의 속력 중에는 대표를 할 만한 속력이 있습니다. 진공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이죠. 그게 C잖아요. 이게 C를 곱해줘요. 나중에. 그러면 V1분의 C, V2분의 C 있죠. 요게 각각 매질 1에서의 굴절률, 매질 2에서의 굴절률로 정의됩니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최대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을 그거보다 작은 속력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굴절률은 항상 1보다 같거나 큽니다. 같은 경우는 진공일 때고 진공이 아닌 경우에는 굴절률이 1보다 큽니다. 이렇게 하면은 식이 이렇게 되죠. N1 sin 세타1은 N2 sin 세타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경우에는 굴절률로 이 굴절의 법칙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상대 굴절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왜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이유는 있어요. 상대 굴절률은 빛이 아닌 다른 파동인 경우에도 상대 굴절률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쓰이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질 1에 대한 매질 1이 기준이거든요. 그럼 매질 1의 굴절률을 1로 두었을 때 매질 2의 굴절률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는 요 식을 변형해 가지고 N1 있는 부분을 1로 만들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1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매질 1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은 N1분의 N2입니다. 근데 N1분의 N2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해라고요. 뭐뭐에 대한 뭐뭐의 굴절률이라면은 그 뭐뭐에 대한에 해당하는 그 녀석에 있는 사인 값 앞을 1로 맞춰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N1분의 N2이자 V2분의 V1이라 볼 수 있고
V1은 람다1 F, V2는 람다2 F니까 람다2분의 람다 F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절률이 없는 이 일반적인 파동도 속도의 비로 상대 굴절률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상대 굴절률을 얘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쓰이는 건 저도 잘 못 봤거든요. 상대 굴절률을. 굴절의 몇 가지 예를 보겠죠. 소리의 굴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이게 이제 예.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는다라는 거는 여기 매질의 경계면을 이렇게 잡는 거죠. 보면은 요 소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은 아래쪽이 더 크죠. 맞아 떨어지는 게 낮에는 아래쪽이 달궈지니까 공기가 온도가 높으면 속력이 빠르죠. 음파의 속력이.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크죠.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틀렸던 문제의 그림인데요. 이게 파면이거든요. 이 파면이니까 이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진행 방향이요. 파면의 수직인 방향.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깊은 곳이 더 크죠. 이 수면파의 파면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가 뭐예요? 이게 파장이잖아요. 이게 파장입니다. 이거는 파면하고 파면은 뭐 마루하고 마루 혹은 골하고 골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파장을 비교해 보면은 람다 A하고 람다 B라고 할까? 이 파장을 비교해 보면 다 지워졌다. 파장을 비교해 보면 람다 A, 람다 B 중에서 누가 더 길어요? 람다 A가 길잖아요. 진동수는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람다 A F가 람다 B F보다 크겠죠. 그래서 그렇게 쳐도 A가 속력이 빠른 쪽이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틀렸던 부분은 뭐냐면 요게 각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법선과 이루는 각이랑 같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보조선을 제가 그어볼게요. 요거랑 합치면은 90도잖아요. 요거랑 합치면 90도죠. 그래서 요거랑 같아요. 근데 제가 요 각도가 나왔는데 요거를 제가 그 90도 마이너스 세타로 잘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뭐 문제를 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물리원에는 이게 안 나올 겁니다. 파면을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공기, 액체, 빛의 굴절. 공기에서 더 빠른 게 보이죠?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이렇게 되고. 일단 무지개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무지개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고 분산이죠. 분산이 무지개 원리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는 백색광이 옵니다. 근데 빨간색은 좀 꺾이는 정도가 작고요. 왜냐하면 빨간색이 느려지는 것보다 파란색이 느려지는 게 더 심해요. 그래서 이제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매질의 경계면이고요. 여기가 법선과 이루는 각이거든요. 그러면 요 세 각도를 비교해 볼게요. 요 각도랑 이제 요 각도랑 요 각도. 이게 보면 까만색 각도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고요. 그다음에 물방울 안에서 빨간색의 속력이 그 다음으로 빠르고 물방울 안에서 파란색의 속력이 제일 느립니다. 그러니까 속력의 차이가 심한 파란색이 더 많이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방울 하나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상하죠.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얘는 퍼져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물방울 봐야 돼요. 그럼 요 물방울하고 요 물방울은 이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랑 요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여기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보면 위쪽은 빨간색이고 아래쪽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여러분이 움직여도 무지개가 보이죠? 왜냐면 움직여도 그곳에는 물방울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또 다른 빛이 분산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무지개가 계속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굴절이자 진동수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른 분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마칠게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싶은데 푸는 거는 문제를 이게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봅니다. 이게 2014학년도 성균관대 수시 논술인데요. 뭐 제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그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 한다. 굴절파의 진동수는 입사파와 동일하지만 파장과 속력은 달라진다. 두 점 사이의 경로는 파동이 진행하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이 최소가 되는 경로와 일치한다. 이걸 뭐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가는 보면 그림 1을 참조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1은 요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공기 중에서 위치한 스피커 A에서 물속에 위치한 소리 탐지기 B로 진행하는 소리 경로를 1, 2, 3 중에 선택하고 그 물리적 이유를 논하시오해서 먼저 정상적인 걸 물어봅니다. 또 힌트를 주죠. 공기 중에서의 소리는 물속보다 느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경로로 가야 되겠어요? 1번이 제일 빠르겠죠. 왜냐하면 좀 느린 쪽은 좀 짧게 가야 되고 빠른 쪽은 좀 길게 가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야지 이 빠른 경로입니다. 눈치가 있는 학생은 옆에 있는 그림을 보겠죠. 예, 옆에 있는 그림 보면 1번에 가깝죠. 나는 이제 진짜 이걸 구해보는 겁니다. 공기 중에서 위치한 A에서 알려지지 않은 매질 X로 진행하는 매질 X긴 하네. 소리의 진행 경로를 관찰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소리의 속력의 B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굴절의 법칙이 됩니다. 굴절의 법칙.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해볼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매질 공기에서의 속력을 V 공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속력 V 공기고요. 여기에서도 속력을 Vx라고 둘게요. X라고 둘 거고 그 다음에 총 걸린 시간을 제가 T라고 둘 겁니다. 총 걸린 시간. 옆에다 좀 풀이를 적을게요. 이 총 걸린 시간을 여러분은 그냥 밑에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옆에 그림이랑 좀 나중에 같이 보려고 옆에다 적는 거거든요. 총 걸린 시간을 T라고 둘 겁니다. 그럼 이제 T를 이 그림에 주어진 이 문자들로 표현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미분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경로를 택하는 것은 결국에 요 L 값을 택하는 거거든요. 요 L 값을. L을 어디로 했을 때가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릴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L이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간을 L에 대해서 미분해 가지고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그게 최소값 아니면 최대값인데 최소값이 되겠죠.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또 2번 미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뭐 요구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L이 결국에 미분해야 되는 그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 V 공기분의 요 거리 그리고 V 공기분의 요 거리 이렇게 하면 그게 T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면 되겠죠. 요 길이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요 길이는 루트 H제곱 더하기 L제곱 이렇게 되겠죠. 잠시만요. 나중에 제가 또 여기 그림을 좀 그려야 돼서 제가 좀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이게 루트 H제곱 더하기 L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V 공기분의 루트 H제곱 더하기 L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요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요 길이를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요 길이를. 요거는 또 루트에서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얘는 조금 더 복잡하겠네요. 루트에 H제곱 더하기 이제 요 길이는요.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빼면 되죠. 그래서 전체 길이가 L이고 라지 L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변수로 둔 임의의 위치 L이 됩니다. 얘는 L 빼기 스몰 L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 경로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Vx분의
루트 h 제곱 더하기 l 마이너스 l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게 임의의 위치잖아요. 근데 라지 h하고 라지 l은 a에서 b로 간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v 공기하고 vx도 상수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변수는 l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t를 이제 표현해 볼게요. t 총 걸린 시간 t를 이제 주어진 변수로 표현을 하면 t는 이렇게 되는 거죠. 좀 확대해서 적을까요? 이 t는 이 v 공기분의 제가 빨간색으로 선 그은 거기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v 공기분의 루트 h 제곱 플러스 l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는 하면 안 되죠. 더하기 이제 파란색 경로를 간 거리죠. 이거는 vx분의 루트에 h 제곱 더하기 라지 l 빼기 스몰 l의 제곱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0은 dt dl 요거 하면 끝입니다. 요거 하면 결과를 먼저 얘기해 주면 그냥 v1분의 sin 세타 1은 v2분의 sin 세타 2가 나옵니다. 그걸 확인해 볼게요. 이때 세타 1, 세타 2는 미리 얘기하면 이제 요겁니다. 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니까 요걸 세타 1, 요걸 세타 2라고 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일단 넘어서 바쁩니다. 자, 자 이제 이거 미분하면 됩니다. L에 대해서 잘하죠 여러분. 요 루트니까 루트는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2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분모로 들어가겠죠. 분모에 루트로 해가지고 들어갈 거고 근데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L의 제곱을 L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서 밖에 내놔야 되죠. 그럼 2L이 되겠지. 그 과정을 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하나 붙고요. 그 다음에 V 공기에 루트에 h제곱 플러스 l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l을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l을 더 미분하면은 2l이 됩니다. 이제 거의 좀 빠른 애들은 눈에 보일 거예요. 뭔가가. 그 다음에 또 해봅니다. 두 번째 거도 얘나 똑같아요. 역시 미분하면 2분의 1이 하나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2분의 1 빼기 1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루트가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vx의 루트에 h제곱 플러스 l 마이너스 l의 제곱에 그 다음에 위에 걸 미분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2에 또 합성함수 미분 두 단계로 거쳐야 되네요. l 빼기 l에 또 마이너스 1이 붙죠.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 뭔가 복잡하긴 하지만 끝이 났어요. 요걸 이제 정리하면 끝이 납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꼴로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구하라고 하는 꼴이 vx분의 v 공기입니다. vx분의 v 공기예요. 여기 요거 정리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이걸 이제 넘겼다 생각하고 그죠? 넘겼다 생각하고 v 공기분의 vx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는 미리 날리고요. 그죠? 2는 미리 날리고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결과부터 적을게요. 여러분 나중에 그냥 확인만 하면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요거에다가 루트 h 제곱 플러스 l 마이너스 l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에 h 제곱 플러스 l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요거를 정리해 보면 일단 요거를 먼저 보죠. 요거 뭐를 먼저 보냐면은 요거를 먼저 보죠. 루트 h 제곱 더하기 l 제곱분의 l 이걸 봅니다. 요걸 보면
예. 그거에 요것분에 요거죠. 요것분에 문제에서 나온 끝이에요. 끝인데 저는 이제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게 굴절의 법칙이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요것분에 요거니까 요게 지금 세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원이죠. 예, 사인 세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사인 세타원이고 나누기 이제 루트 이제 요 부분을 보는데 이걸 역수를 보세요. 역수. 예, 루트 h 제곱 더하기 l-l의 제곱분의 l-l. 요걸 보면 결국에 여기에서 요것분의 요거잖아요. 요것분의 요거죠. 근데 요거하고 억각이 요 세타2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마주 보는 변이 높이죠. 그래서 요게 높이입니다. 라지 L 빼기 스몰 L이.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2죠. 세타2.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2입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죠. V 공기분의 사인 세타1은 Vx분의 사인 세타2가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거지만 저는 사실 요구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굴절의 법칙이 된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여러분은 이제 요 결과만 이렇게 배운 거죠. 배운 건데 이게 그 원리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로 중에서 시간이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굴절의 법칙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학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죠. 다음 시간에 그 회절하고 간섭 그리고 도플러 효과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